옛 어른들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가 아무도 없는 허공을 보고 짖으면 그곳에 귀신이 있는 것이다. 짐승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들 하지요. 여기 유독 주인을 잘 따르던 순한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개를 복덩이라 불렀고 주인 할머니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개가 변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녀석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아니, 정확히는 주인 할머니가 자고 있는 방문 앞을 향해 밤새도록 머리를 찌우며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았던 그 기이한 절. 과연 녀석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처절하게 빌어야만 했을까요?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 외딴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른이 넘은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소식조차 뜸한 할머니의 곁을 지키는 건 10년 된 누렁이 복실이 뿐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참 영리한 녀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밭에 나가면 호미를 물어다 주고 장에 다녀오면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는 말만 못했지. 웬만한 자식보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녀석이었죠. 할머니는 그런 복실이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내 새끼 많이 먹어라 하며 고기 반찬을 덜어주었고 겨울이면 아랫목에 드리고 싶어 안달을 하셨지요. 아이고, 우리 복실이 밥 잘 먹네. 너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나 죽을 때까지 꼭 붙어 있어라, 알았지? 하지만 이 소박하고 평화로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름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장마가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멀쩡하던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 나간다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그 불길한 기운은 할머니의 집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루 밑에 얌전히 있던 복실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코를 골며 잘 시간인데 녀석은 마당 한 구석을 응시하며 털을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빗물만 고여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의 눈은 무언가를 쫓듯 좌우로 움직였고 입가에는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왜 그러냐? 쥐라도 봤냐? 이리 와, 비 맞지 말고. 할머니가 불렀지만 복실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녀석의 온 신경은 대문 밖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차갑고 불길한 기운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실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을 보고 짖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듯한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복실아,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 다 깬다. 하지만 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목줄이 끊어질 듯이 마당을 방방 뛰며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등불을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복실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뒤집혀 흰자위가 보였고 입에서는 붉은 피거품이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기를 본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저대던 복실이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할머니가 서 있는 방문 앞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다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쿵. 그리고 다시 머리를 들었다가 땅에 찧었습니다. 쿵. 그것은 누가 봐도 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부처님께 혹은 높은 어른께 올리는 큰 절을 개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실아, 너 왜 이러냐? 귀신이라도 들린 게냐?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머리 깨진다. 할머니가 빗속으로 뛰쳐나가 복실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녀석은 할머니를 밀쳐내고 다시 방문 앞을 막아서며 절을 했습니다. 이마 가죽이 찢어져 빗물과 함께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제발 봐주세요.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둥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복실이의 모습은 가족이 아닌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폭우는 그쳤지만 할머니의 마당에는 끔찍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 앞 흙마당이 움푹 파여 있었고 그 주변은 복실이가 흘린 피와 빗물이 섞여 검붉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시체처럼 마루 밑 구석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마는 찢어져 살점이 너덜거렸고 양쪽 앞다리는 밤새 땅을 짚고 버티느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복실아, 물 좀 먹어봐라. 응? 밤새 도대체 누구한테 그리 빌었던 게냐?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업보를 내가 대신 받는 게냐? 할머니가 들이민 물그릇을 복실이는 힘겹게 하찼습니다. 평소라면 꼬리를 치며 달려들었을 녀석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릿한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할머니를 향한 깊은 연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젯밤의 그 광기 어린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던가요? 할머니네 개가 밤마다 피를 토하며 절을 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아랫마을까지 퍼졌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하나둘씩 할머니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남은 핏자국과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복실이의 몰골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고, 김노인. 이게 무슨 냄새야? 개한테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잖아. 저거 보통 미친 게 아니여. 눈빛을 봐. 살기가 득실득실해. 어머, 저 이마 좀 봐. 세상에 징그러워라. 할머니, 저게 그냥 두면 큰일 나요. 개가 주인을 보고 절을 하는 건 주인을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제사 지내는 거라던데? 재수옴 붙기 전에 당장 내다 버려요. 사람들의 말은 비수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인을 잡아먹을 개, 귀신 씨인 요물. 어제까지만 해도 복덩이라 불리던 복실이는 하루아침에 마을의 재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라고, 우리 복실이는 그런 놈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그 기이한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복실이의 기이한 의식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마당을 덮으면 축 늘어져 있던 복실이는 비틀비틀 일어나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밤새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쿵, 쿵.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윤기 흐르던 황금빛 털은 듬성듬성 빠져 흉측해졌고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떤 집념 하나로 움직이는 가죽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대문을 넘어오는 검은 삿갓을 쓴 사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내가 방문을 여는 순간 사랑하는 주인 할머니가 영영 사라진다는 것을 녀석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세요. 일주일째 되던 밤,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의 울부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같은 놈이 눈앞에서 스스로를 죽여가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이장이 찾아와 내일 당장 계장수에게 넘기지 않으면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차라리 내가 죽마. 내가 죽을 테니 제발 그만해. 할머니가 달려나가 복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실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품에 안긴 순간에도 복실이의 눈은 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의 등 뒤 허공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로 내 등 뒤에 무엇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 개가 정말 미쳐서 나를 물어뜯으려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마당에 돌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마루에 걸어둔 낡은 거울이 쨍그랑하고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 무언가 사단이 난다. 복실이가 할머니의 품을 거칠게 뿌리치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허공을 물어뜯으려 발버둥 치는 녀석. 그것은 주인을 지키려는 충견의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부르는 악기의 춤이었을까요? 광란의 밤이 깊어가던 그때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할머니 집을 향해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옆 마을에 사는 만신할매라 불리는 무당이었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참견 안 하기로 유명한 그녀가 한밤중에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이놈의 사자가 실수하는 거야. 순서가 잘못됐어. 아직 때가 아니란 말이다. 무당은 저녁 기도를 올리던 중 산 너머 김씨 할머니네 집 쪽에서 시커먼 사기 죽음의 기운과 기둥처럼 솟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기둥을 향해 조그마한 황금빛 불덩이 하나가 필사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당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마당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마루 기둥을 붙잡고 떨고 있었고 복실이는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채 피범벅이 된 머리를 계속해서 땅에 찍고 있었습니다. 만신네. 아이고 잘 왔네. 우리 개가 미쳤어. 귀신이 들렸나 봐. 좀 말려주게. 하지만 무당은 할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개가 아니라 개가 그토록 막아서고 있는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지만 신을 모시는 무당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 그의 손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적폐지명부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영혼을 낚아채는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늙고 병든 개 한 마리가 온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복실이는 그 엄청난 음기에 짓눌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녀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 미물이, 저 똥개놈이 사자 앞길을 막고 있는 거야? 자기 수명을 깎아서 주인을 살려달라고 비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복실이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죽음의 사자에게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안 됩니다. 아직 가실 때가 아닙니다. 제발, 제발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돌아가 주세요. 그 피투성이 절은 주인을 살리기 위한 녀석의 처절한 협상이자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저승의 법은 엄격했습니다. 사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쇠사슬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차가운 사슬이 할머니의 방문고리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 복실이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그 사슬을 물면 내가 죽어. 복실아, 비켜라. 내 영혼이 소멸한단 말이다. 사자의 쇠사슬과 복실이의 이빨이 부딪히며 벼락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마당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과연 복실이는 저승사자의 손에서 주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바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매일 밤 주인에게 절을 올렸던 미친 개의 슬픈 비밀. 그 눈물겨운 결말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